어젯밤 라면 드셨어요? 왜 이렇게 부었어? 아침마다 통통 붓는 얼굴. 그냥 두면 신장 망가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제 자신이 평생 마시며 효과를 본 지긋지긋한 붓기는 쏙 빼주고 지친 신장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2차의 비법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김 여사님,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한숨부터 쉬십니다. 아침에 퉁퉁 붓는 얼굴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진다고 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어젯밤에 뭐 드시고 주무셨어요?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큰 스트레스라고 해요. 짜게 먹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점점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평소 아침에 좀 붓는 편이긴 했지만 최근 들어 유난히 더 심해지고 얼굴뿐만 아니라 손발까지 붓는 것 같다고요.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저 피곤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저의 지혜와 경험을 모두 담아 이 지긋지긋한 아침 붓기의 진짜 원인과 우리 몸의 뿌리인 신장을 살리면서 붓기까지 쏙 빼주는 아주 특별한 2차의 비법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아침 거울 앞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가 겪는 붓기가 괜찮은 붓기인지 위험한 붓기인지부터 구분해야겠죠? 그 차이점을 아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선 괜찮은 붓기도 있습니다. 전날 밤에 라면이나 찌개처럼 짠 음식을 먹었거나 야식을 먹고 바로 잤거나 너무 낮거나 높은 베개를 베고 잤거나 혹은 엎드려 잤을 때는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통 시간이 지나거나 활동을 시작하면 가라앉습니다. 이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짠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거의 매일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가 되어도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 기능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 소변으로 노폐물을 내보내고 체내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 남은 수분이 바로 붓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 주위나 얼굴이 붓는 것은 신장성 부종의 특징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것만 확인하세요. 위험한 붓기 구별법. 붓기가 의심되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어보세요. 만약 피부가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쑥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있다면 이것은 단순 붓기가 아닌 신장 기능 저하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함요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눌러보니 자국이 남는데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신장이 보내는 다른 SOS 신호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잠시 후에 얼굴 붓기와 함께 나타나면 더욱 위험한 신장 건강의 결정적인 3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신장 SOS 신호 1. 소변에 비누를 풀어놓은 듯 거품이 많고 사라지지 않는다. 아침 첫 소변을 보실 때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소변에 맥주 거품처럼 자잘한 거품이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거품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 즉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는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거품료는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신장 SOS 신호 2.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온종일 극심하게 피곤하다. 신장은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 외에도 혈액을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만성적인 피로감을 유발하고 빈혈이 생겨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간 때문이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장 건강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 SOS 신호 3. 옆구리나 등 아래쪽이 뻐근하게 아프다. 신장은 우리 등 쪽, 갈비뼈 아래 양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 중앙이 아닌 옆구리 쪽이나 등 아래쪽이 묵직하고 뻐근하게 아픈 증상이 붓기와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붓기와 함께 나타나는 신장의 SOS 신호까지 알아봤습니다. 나는 몇 가지 해당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제 자신이 평생 마시며 효과를 본 지긋지긋한 붓기는 쏙 빼주고 지친 신장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2차의 비법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재료도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눈 크게 뜨고 확인하세요. 자, 이 지긋지긋한 붓기를 빼고 신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기적의 비법 2차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팥과 옥수수 수염을 함께 끓인 차입니다. 아마에게 겨우 팥이랑 옥수수 수염? 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몸이 붓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약처럼 사용해온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현대과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아주 훌륭한 조합이죠. 첫 번째 재료, 팥의 놀라운 효능. 팥에는 사포닌과 칼륨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돕는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특히 칼륨은 몸속에 쌓여 붓기를 유발하는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식품이죠. 한의학에서도 팥은 적소두라 하여 몸의 습기를 제거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붓기를 빼는데 아주 중요한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두 번째 재료, 옥수수 수염의 비밀. 우리가 흔히 버리는 옥수수 수염, 이것이야말로 신장을 위한 보약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예로부터 옥미수라 불리며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하고 신장의 열을 내려주는 약재로 널리 쓰였습니다. 옥수수 수염 역시 강력한 이뇨 작용으로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하며 신장염 등 염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신장 해독차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팥 20g과 잘 말린 옥수수 수염 10g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팥은 바로 끓이지 않고 물에 한번 우르르 끓여서 그 첨물은 따라 버립니다. 팥의 떫은 맛과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냄비에 첨물을 버린 팥과 옥수수 수염, 그리고 물 1.5리터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물의 양이 1리터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3-40분 정도 은근하게 달여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차를 물처럼 하루 2-3잔 정도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 마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주의사항, 팥과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 작용이 강하므로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붓기와 신장 건강에 대해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셨을 만한 점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신 팥 옥수수 수염차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매일 마셔도 괜찮은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용량은 없지만 보통 하루에 종이컵 기준으로
두세 잔 정도를 물처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이 과도해져 오히려 몸에 필요한 수분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과유불급입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다면 매일 꾸준히 드셔도 좋지만 만약 드시면서 몸에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팥 옥수수 수염차 말고 붓기 빼는데 좋은 다른 음식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붓기를 빼는데 좋은 고마운 음식들이 많습니다. 호박, 오이, 미역, 다시마 같은 음식들도 칼륨과 이뇨 성분이 풍부해서 붓기 완화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자는 것도 다리 붓기를 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는 배가 되겠죠. 얼굴 붓기와 거품료가 계속되는데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그리고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시간 알려드린 방법들은 예방과 초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만약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붓기가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거품료가 계속 관찰되거나 붓기와 함께 극심한 피로감, 혈압 상승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절대 자가 진단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진료과는 신장내과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까운 병원에 신장내과가 없다면 우선 가정의학과나 내과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퉁퉁 붓는 얼굴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팥 옥수수 수염차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신다면 붓기 고민은 물론이고 우리 몸의 뿌리인 신장 건강까지 튼튼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맑고 환한 얼굴, 가뿐한 몸, 그리고 활기찬 하루.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신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소중한 내 몸을 위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상쾌한 아침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한의사의 지혜가 담긴 비법,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